안녕하세요. 무성무릇입니다. 오늘 월요일 장이 안 좋았죠. 장이 안 좋았습니다. 오전에 반짝 좋아지는 듯 하다가 그냥 외인하고 기관이 엄청나게 팔아제껴서 지금 여기 이 구간에서 이렇게 뚫고 가는 줄 알았는데 그러한 모습을 못 보여줬네요. 다시 원위치가 됐습니다. 원래 이렇게 양봉으로 오르는 구간에서 거래량이 좀 많이 느는 게 좋긴 한데 이제 지수에서는 그런 모습이 잘 안 보이긴 하지만 얘도 이 양봉에서는 거래량이 안 나왔지만 그 다음날 여기서 이제 거래량이 늘어났잖아요. 이렇게 늘어날 때 이렇게 상승세를 이어나가거든요. 상승세를 이어나가려 그러면 누군가가 그냥 무지막지하게 사줘야 돼요. 그래야 주가가 상승하는 겁니다. 그냥 단순한 수급 논리로 봤을 때. 그리고 누가 사주지 않으면 거래량이 늘지 않으면 주가는 흐지부지 되거나 하락을 해요. 왜냐면 안 사니까. 사더라도 누가 밑에서 받쳐서 사고, 그쵸? 호가 밑에서 받쳐서 사고. 그래서 지금 현재 시장 추세 자체가 비추세라 추세가 없죠. 그냥 이 또 박스권 안에 있습니다. 우리나라 주식의 특징이죠. 얘는 이제 박스권이 좀 크게 해서 가지고 있죠. 우리나라 그 주식 시장의 아주 큰 특징이라고 보여집니다. 제가 슈피켄 코리아를 그 영상 녹화해서 요 가격대, 그쵸? 한 5만원 정도. 여기 5만원 정도에서 여기 4만, 한 4만원까지 요 구간에 오면은, 좋은 가격이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이런 분들이 있죠. 이 경험이 많으신 분인지 어떤지 모르지만 저 가격 하려면 그러니까 이분이 이 가격을 본 건지 내가 여기에다가 써놓은 걸 봤는지 모르겠지만 전쟁 나야 간다, 전쟁 안 나도 갑니다. 아주 쉽게 가요. 왜냐면 이거는 이제 코로나 때 빠진 거라고 했지만 2019년도에도 고점 86,000원 대비 거의 50% 하락을 했습니다. 거의 50% 하락을 했는데 이 당시에 얘 실적이 안 좋았느냐 한번 볼까요? 2018년, 19년 이제 상장해서 저거니까 18년, 19년 약간 한 10% 빠졌네요. 매출액은 좀 늘었는데 영업이익은 약간 빠졌네요. 그쵸? 그래서 영업이익 한 10% 빠졌는데 주가는 한 50% 반토막. 거기에 이거 뭐죠? 코로나 때문에 엄청나게 거기서 다시 50% 정도 이렇게 빠졌습니다. 그래서 주가는 슈피켄 코리아를 보면은 이 영업 라인을 보면 이제 모르는 분은 400억에서 800억 찍었네 이렇게 혹할지도 모르지만 여기는 이제 일회성 이익이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한 4,500억을 꾸준히 버는 기업이잖아요. 물론 앞으로 성장을 할지 어떨지는 알 수는 없지만 이런 기업들은 절대로 비싸게 사서는 안 됩니다. 100% 물려요. 물리면은 몇 년을 물려서 가기 때문에 절대 지금도 저평가지만 굳이 살 이유가 없다. 살 이유가 없다. 제가 항상 강조한 게 그거였잖아요. 추세 매매할 때도 저평가 여부가 중요한 게 아니다. 주가 상승할 때는. 저평가라고 주가 상승하면요, 저는 아마 떼돈 벌 거예요. 저평가 수백 개를 찾아낼 수가 있어요. 지금이라도 당장이라도. 여기 있는 세 종목 다 일단은 다 저평가고 안 오르잖아요. 저평가인데 시총에 현금이 6, 70%씩 돼도 그렇죠? 주가가 오늘 거의 4% 빠졌는데 안 오른다니까요. 저평가 여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주가 오를 때는. 그렇기 때문에 이
스피켄 코리아 같은 기업은 여기 부분도 저평가고요. 여기도 저평가고 여기도 저평가예요. 여기도 저평가고 지금 여기도 저평가입니다. 전부 다 저평가예요. 전 구간이.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예전 영상 강의에서 보면은 싸게 거래되는 거를 봐야 된다. 주가가 싸게 거래될 때. 그러니까 저평가 여부에 상관없이, 물론 다 저평가이기 때문에 차트를 봤을 때 이러한 바닥 부분에 거래될 때 사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안 그러면은 2, 3년 물려서 갑니다. 여기도 저평가죠. 여기서 만약에 샀다 그러면 1년, 2년, 3년을 물려서 본전치게 했습니다. 물론 이 꼭대기에서 팔았다 그러면 약간 수익을 보고 나왔을 수 있지만, 또 뚝심이 아주 센 사람들은 이 정도 수익률에는 안 팔고 계속 보유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면은 다시 이 폭락을 맞았죠. 그러면 멘탈 나가는 건 둘째치고 계좌도 짜증납니다. 이렇게 돼버리면은. 그래서 다시 올라오나 싶었더니 다시 본전가 왔다가 다시 꼬라박고 있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가끔 보면 뭐 저평가 기업에 투자하는 거를 죄송합니다. 투자하는 거를 반대하는 건 아니지만, 저평가 기업에 사는 거는 아주 중요합니다. 중요해요. 저도 저평가 기업을 살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 물론 이제 지금은 추세 매매 위주로 하고 있지만, 포스코도 보면요, 뭐 이 이전은 모르겠지만 한 이 정도 구간 볼까요? 이 정도 구간 보면 아마 저평가일 거예요. 지금 제가 포스코를 최근에는 거의 안 보고 있어서 모르겠지만, 그죠? 2016년부터 이렇게 16년, 17년, 18년까지 있으니까 여기 구간이죠. 이렇게 이익이 상승하면서 이제 주가가 상승했고, 19년에 다시 19년, 20년에 이익이 빠그러지면서 다시 주가가 하락을 했죠. 근데 현재 이 포스코의 PBR이 얼마냐면 지금도 0.67배예요. 그쵸? 딱 여기가 지금 0.67배입니다. 물론 여기는 이제 0.67배가 아닐 수도 있어요. 왜냐면 몇 년 동안 쌓아온 자본이 있기 때문에. 그쵸? 하여튼 뭐 거의 크게 뭐 늘지 않았을 거니까 여기도 0.67배에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래서 이제 가치 투자를 강조하면서 저평가를 사야 된다. 저평가를 사야 된다. 막 이렇게 해서 이제 단순히 PBR, PER 뭐 이러한 지표 가지고 저평가 여부를 판단한 다음에 이 수치가 낮으면은 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나 뭐 초보는 그럴 수밖에 없죠. 저도 처음에는 그랬고. 근데 만약에 이런 구간에 샀다고 쳐봐요. 이런 구간에. 그러면 이렇게 하락하는 구간을 만나게 됩니다. 이거를 강조를 하질 않아요. 대부분 보면은 주가가 이렇게 오르면 봐라, 저평가 사면 오른다고 했잖아. 이거를 엄청나게 강조를 하거든요. 근데 여기도 저평가라니까요. 그리고 다시 떨어지잖아. 여기도 저평가라고요. 다시 올랐잖아요. 조금 오른 게 아니니까 100% 올랐다니까. 100% 올랐는데도 저평가라니까요. 그러면 도대체 저평가를 어떻게 따져야 되냐고요. 저평가를 뭘로 따질 거냐고. 아주 합리적으로 따질 거면 미래 이익 갖고 따져야 되거든요. 먼 미래 이익 갖고. 근데 그걸 우리가 모르잖아.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저평가에 투자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쓰잘데기 없는 소리예요. 진짜 쓸데없는 소리입니다. 그런 거는. 차라리 저 PBR이면서 증이 가는 때 사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든가. 이 구간을 말하는 거죠. 이 구간. 그쵸? 그렇습니다. 항상 이거를 이제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주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잖아요. 얘 다시 여기 13만원까지 떨어질 수 있어요. 물론 이제 지금 증이 가고 있으니까 장밋빛 미래를 막 그리죠. 그 철강석 가격 올라가고
해상운임 올라가고 하니까 당연히 원재료 가격이 올라가는 거죠. 그러면 그 철강석하고 뭐 코크스라든가 뭐 이런 거 사다가 이제 고로에 집어넣어서 철을 생산하잖아요. 강철을. 뭐 스테인레스든 뭐든 포스코에서. 그러면 뭐 원재료 가격이 올랐으니까 당연히 판가가 인상이 될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매출액과 영업이익 증가가 나오면서 포스코의 기업의 가치가 증가하면서 이렇게 주가 상승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조심해야 되죠. 왜냐하면 지금 이제 여기 구간에 다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굉장히 저항이 센 구간이고 여기에서도 물린 매물들이 어마어마하게 남아있죠. 아직까지. 물론 이제 거래량이 이렇게 터지고 있기 때문에 추세 상승을 더 해나갈 거라고 생각이 되지만 지금 여기에서 이게 저평가란 말이죠. 예, 저평가. 바닥에서 100% 이상 올라온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저평가인데 이거를 과연 사야 되느냐. 그쵸? 저평가면 사야 되는 거죠. 근데 샀어. 여기서 샀어. 근데 지금 시장 분위기가 안 좋잖아요. 물론 얘는 이제 뭐 판가가 인상돼서 뭐 그렇게 떨어질 것 같진 않은데 그거 모르는 거거든요. 또 주가는. 근데 주가가 한 여기까지 떨어졌단 말이에요. 저평가라 그래서 여기다 뭉태기로 샀는데 한 30% 샀어. 아, 이건 내가 공부해 보니까 해상운임도 뭐 배도 모자르고 뭐 보복적 수요라 그래서 뭐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미국에서는 돈을 뿌리고 앉아 있고 하기 때문에 얘는 계속 간다. 이렇게 하고 비중을 30%를 실었단 말이에요. 그럼 포스코에 30%를 실었으면 뭐 다른 데도 실었겠죠. 그러면 이제 현금 비중이 없겠지. 근데 이렇게 하락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할 거냐 말이야. 여기서 버틸 거야? 그냥 버텨? 어렵죠. 예,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투자하면 안 돼요. 분할 매수 해야 되는 거고 정말 장기간에 걸쳐서 분할 매수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기업을 가지고 계속 가져가는 거예요. 계속. 그냥 한 추세 매매는 한 지점에서 그냥 딱 사는 거지만 내가 가치 투자를 한다 그러면은 그냥 다양한 가격대에 다양한 기간에서 계속 분할 매수, 분할 매도가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워요. 그리고 이거를 뭐 명확하게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뭐 제 영상 보시면 나와 있으니까 한번 참고를 한번 해보시고 어떻게 매수하라는 거 뭐 그런 것도 이제 얘기를 해놨으니까. 그러니까 오늘은 삼성카드를 한번 얘기해 보려고 그래요. 뭐 삼성카드, 오늘 삼성카드가 저 아직 슈피켄 코리아도 안 사고 얘는 당연히 5만원 이하로 떨어져야 산다 그랬고 얘도 안 사고 있어요. 굳이 뭐 급하게 살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쭉 치고 나갈 그런 사이즈가 아니기 때문에. 그쵸? 예. 얘도 이렇게 한번 추세를 뽑아준 다음에 조정한 다음에 지금 이제 다시 갈까 말까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거래량이 늘어나서 좋은 모습이긴 한데 그냥 뭐 바로 치고 나가진 않겠죠. 그쵸? 예, 여기 무슨 매력이 있다고. 그러니까 급하게 살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만약에 뭐 슈피캔으로 얘기해보면 그거죠. 저는 5만원 이하로 가면은 좀 매력적인 가격대로 간다. 지금도 저평가지만 굉장히 매력적인 가격대로 가는 거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슈피캔 코리아가 5만원까지 안 가요. 5만원 이하로. 그러면 그냥 안 사면 돼요. 종목은 정말 많아요. 네, 아시겠죠? 그냥 안 사시면 된다. 32050 얘도 뭐 잘 떨어지고 있죠. 예. 여기서 이렇게 쌍봉 만들고 차트 분석하면 이렇게 쌍봉 만들고 원래 N자로 이렇게 치고 나가야 돼요. 여기를 이 돌파할 때. 근데 지금 음봉의 거래량 터지고 있죠. 다 파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누가 파는지는 모르겠지만 다 파는 겁니다. 그냥.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거 깨면은 더 내려갈 확률이 있습니다. 자, 일단 뭐 삼성카드는 뭐 얘기 안 해도 알겠죠. 뭐 하는 기업인지. 뭐 하는 기업이냐면 카드 사업하고 리스 사업을 해요. 그래서
카드 사업은 이제 우리가 긁는 거, 카드 긁는다고 그러잖아요. 예, 카드 긁는 거. 그리고 뭐 요즘도 현금 서비스 받는지 모르겠네요. 저는 이제 이거 안 받은 지 뭐 몇십 년 돼갖고 카드론도 뭐 받는지 안 받는지 잘 모르겠고, 저는 제가 안 써보니까. 예, 그래서 이제 카드 사업부에는 현금 서비스하고 카드론, 예, 이자율 더럽게 비싸죠. 그리고 이제 개인 법인 카드 긁는 거, 예, 긁으면 이제 수수료 받으니까 가맹점에서. 그리고 이제 할부리스, 뭐 우리가 이제 여기서는 이제 자동차가 중요하죠. 우리가 뭐 자동차 같은 거 살 때 할부로 사잖아요. 그때 카드로 일시불로, 할부로 긁잖아요. 그쵸? 처음에 뭐 현금으로 얼마 정도 낸 다음에 자동차 할부 그렇게 사잖아요. 뭐 여기 여러 가지 있는데 주로 요즘 남아있는 거는 이제 자동차 할부 쪽이다. 그래서 이 카드 사업 부분에서 어떤 그 영업이익이 대부분 나온다. 예, 그러면 여기 보시면 매출액이 2조 8천억 정도 되는데, 아닌가? 억, 10억, 100억, 1000억 조. 예, 2조 8천억. 몇 조야? 예, 2조 8천억 정도 되는데, 대손전 영업이익이 1조나 됩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그 고수익 상품이에요. 근데 대손상각비, 이게 거의 반 날라가는 거죠. 작년 기준으로. 대손상각비는 뭐냐면, 예전에 그 카드 대란이 일어났을 때처럼 카드를 긁고 돈을 이제 매달 납부를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긁는 만큼. 근데 이제 납부가 안 되는 거지. 그리고 현금 서비스 받고도 못 갚아. 나 돈 없어. 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대손을 잡는 겁니다. 대손 잡는 거는 보통 뭐 알아서 뭐 기업에서 잡는데 보통 뭐 평균 이렇게 잡을 거예요. 과거 평균 해갖고. 근데 최근에 좋아지고 있죠. 예, 연체가 잘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뭐 좀 약간 이상하게 대손을 좀 많이 잡았네요. 19년 대비. 그리고 올해는 대손이 뭐 이제 2, 3, 4분기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좀 줄겠죠. 예, 5천억 가까이 되는데 곱하기 4 하면은 4천억이 좀 안 되니까. 그래서 이 카드 사업부에서 5,800억 정도 영업이익을 만들어내고, 할부리스 쪽에서는 약 197억. 그러니까 그냥 이것만 보면 된다 이거예요. 예, 그래서 카드를 긁으면 가맹점 수수료에서 한 8천억 정도 받았고, 이자 심판 이자에서도 6,400억이나 되네요. 그리고 연회비도 2,400억이나 되고, 굉장히 짭짤한 사업을 진행을 하는 것 같습니다. 삼성카드가. 그쵸? 그리고 뭐 여기에 이제 현금 서비스, 카드론도 어마어마하네요. 그쵸? 카드론. 그러니까 최근 뭐 분기 추이도 큰 변동은 없습니다. 예, 큰 변동은 없고 뭐 나쁘지 않습니다. 이렇게 쭉 매출액도 그 어느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영업이익은 이제 대손이 얼마 잡히냐에 따라서 영업이익이 약간씩 차이 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과거 그 보면은 2011년도에 3조 2천억 정도 했는데 작년에 3조 3천억입니다. 그러니까 성장이 거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카드 그 사업 부분에서, 그 카드 산업에서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정도 차지하고 그냥 꾸준히 그 유지하는 것 같아요. 어떤 뭐 큰 사업을, 다른 사업을 왜 안 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뭐 영업이익도 예전에는 뭐 핫할 때도 있었는데 최근 오면은 한 4, 5천억 수준으로 이렇게 찍어내고 있습니다. 찍어내고 있고, 이제 얘는 한 가지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이 수신 기능이 없습니다. 카드사는. 그래서 이제 자금 조달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이제 카드론도 해주고 현금 서비스도 해주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은행에서는 우리한테 예금이나 적금을 받아서 빌려주는데 카드사는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이제 회사채를 발행을 합니다. 회사채를. 여기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뭐 무기명, 이권부, 무보증 사채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저거를 합니다. 발행을 하면은 지금 얘는 신용도가 워낙 좋으니까 1,500억 정도 발행하는데 이자율이 1.4%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1,500억에 1.4% 정도 발행을 해도 전부 다 팔리는 거죠. 예, 그 정도로 이제
좋다. 좋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저게 이제 금리하고 연동이 됩니다. 근데 이제 앞으로 금리가 인상되는 방향으로 가면 저 조달 금리도 인상이 돼요. 그쵸? 조달 금리도 인상이 되면 물론 뭐 나중에 그 현금 서비스라든가 카드론 이자율도 상승하겠지만 아무래도 좀 나빠지겠죠. 오히려 삼성카드 이런 전업 카드사는 이자율이 하락하는 구간이 훨씬 더 좋습니다. 그리고 삼성생명이 대주주인데 한 50%를 그냥 배당을 해버려요. 50%를 배당을 해서 지금도 배당 수익률이 약 5.6%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좋죠. 배당 수익률도 굉장히 좋고 아주 만족스럽죠. 웃기죠. 그 카드 아까 사채 삼성카드가 회사채를 발행할 때 1.4% 정도의 발행을 했는데 배당 수익률은 무려 5.6%를 줍니다. 그럼 이제 이런 생각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야, 그 사채 그걸 왜 사? 이거 주식 사는 게 낫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뭐 이제 또 다 자금 관리하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마다 기관들마다 그래서 삼성카드의 현재 PBR이 0.52배 정도 됩니다. 그럼 과거 PBR 라인의 경로 분석을 보면 0.52배 정도면 여기에 있는 거죠. 지금 거의 바닥 수준에 있습니다. PBR 라인이. 그쵸. 그러니까 이 PBR도, 이 PBR 라인을 보면 0.52배니까 일단 저평가라고 볼 수가 있죠. 저평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PBR 값도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에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싸게 거래되고 있는 수준이다. 그렇게 판단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배당 수익률도 5.6%나 주기 때문에 지금 투자해서 삼성카드를 10년 동안 보유한다면 투자금의 반은 배당 수익률로, 물론 이제 세금 하면 좀 줄어들긴 하지만 배당 수익률로 뽑아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쵸? 그러니까는 좀 잃기 어려운 투자 시점에 와 있는 상태다.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가 있죠. 그리고 영업이익률, PUR 대비 최근 4분기 영업이익 대비 시가총액을 해도 6.5배입니다. 그럼 이제 수익성으로 따졌을 때도 이 PUR 값을 보면 작년에 코로나로 빠졌을 때를 제외하고선 거의 바닥 수준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쵸? 그러면 PBR 값, 어떤 삼성카드가 만들어낼 수 있는 이익 라인으로 봤을 때도 거의 바닥 수준에 있다. 그렇게 판단이 되죠. 그래서 일부러 이 라인을 이거를 빼놨습니다. 이거는 이제 뭐죠? 코로나 때문에 일시적으로 생긴 거니까. 그래서 지금 굉장히 싸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2부의 에비타 값은 할 필요가 없죠. 여기는 이제 사채가 워낙 차입금이 많기 때문에 2부의 에비타 값으로 접근하는 거는 그렇고, 그리고 이제 ROE 값을 본다 하더라도 최근 최저 ROE를 잡으면 뭐 그쵸? 최근 이렇게 5년의 ROE를 보면 그냥 5% 수준입니다. 5% 수준. 그러면 그냥 5% 정도로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5%로 예상을 해보면 순이익이 3,600억에서 4,400억 정도 나옵니다. 그러면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는 이익이죠. 그런 라인이 되겠습니다. 근데 요 정도로 되면은 이걸로 했을 때는 뭐 기대 수익률은 기대 수익률이라기보다는 안전마진이 크게 확보되어 있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안전마진이 확보되어 있고 어떤 주가의 변동성에 의해서 뭐 30-40%, 40-50% 정도 수익률은 얼마든지 낼 수가 있다. 이제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어떤 그 분기 이익 추세도 망가지지 않았기 때문에 주가가 낮으면 낮을수록 이렇게 사도 괜찮다. 그렇게 이제 판단을 해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번 1분기에 어떤 삼성카드의 그
리포트를 보면 1분기 실적에 대해서 코멘트가 나오는데, 하나투자금융에서 나온 건데, 코로나 이제 기저효과로 개인 시판 취급고가 YOY로 11.8% 증가했다. 지금 뭐 폭발적 소비다 어쩌다 뭐 하니까 당연히 그랬겠죠. 그리고 현금 서비스 카드론도 많이 받나 봅니다. 그래서 이자 이익이 개선되어서 이제 실적이 괜찮게 나왔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어떤 성과급 등 인건비 증가에도 어떤 그 차세대 시스템 감가상각비 감소로 인해서 판관비 증가세가 미미하다 보면은 감가상각비가 그래도 꽤 컸습니다. 꽤 컸는데 작년에 많이 줄었네요. 그래갖고 어떤 시스템을 그 도입을 했나 봅니다. 그래서 이제 판관비가 감소가 된 거죠. 그리고 신규 연체율 하락, 연체 채권 회수율 개선 등에 따라서 대손 비용도 낮아졌다. 그죠? 아까 여기서 봤죠. 대손 상각비가 준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분기 개인 심판 그 시장 점유율을 18%로 달성을 했는데 18년 2분기만은 이제 다시 탈환을 했답니다. 사람들이 이제 뭐 삼성카드를 잘 사용하나 봐요. 저 같은 경우는 어렸을 때 삼성카드 연체한 적이 있었고 카드 발급을 안 해주더라고요. 삼성카드 갖고 주로 현대카드만 사용하고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이제 20년 3분기부터 현금 서비스 취급고가 증가했다. 이거는 뭐 아무래도 코로나 때문에 자영업자들이 좀 사용하지 않았나 그렇게 그 보여지고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과도하게 축소했던 잔고를 이 현금 서비스 잔고를 정산하는 과정이다. 좀 감소를 시켰었나 봅니다. 그거를. 그러니까 이제 뭐 현금 서비스도 그 신용도에 따라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지잖아요. 그리고 나름 우량 차주를 선별하고서 대출 금리는 소폭 하락 중이다. 우리한테 이제 대출해주는 금리가 소폭 하락 중이다. 그러니까 이제 우량 신용자한테만 빌려준다. 뭐 그런 뜻인가 보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전국 그 정책 감독 당국도 그동안은 이제 대출자산 성장률을 제한했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완화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완화하고 있는 모양이라서 대출자산이 이제 커져서 이익이 좀 늘 수도 있겠다. 뭐 그런 뷰를 갖고 있네요. 그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사업의 기본적인 비즈니스에 어렵지 않으니까 그리고 분기 실적 추이를 보더라도 어떤 감소세 이런 거는 보이지가 않는다. 그리고 어떤 매출 라인을 보면 뭐 성장하지 않는다. 그죠? 성장하지 않고 영업이익 라인을 보더라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지금 PBR을 봤을 때 굉장히 싸게 저평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PBR 그 라인에서도 굉장히 낮은 수준에 있기 때문에 싸게 거래되고 있는 때다. 그리고 배당 수익률도 5.6%로 상당히 만족스럽다. 만족스럽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어떤 수익성 지표로 이렇게 봤을 때도 나쁘지 않다. ROE 비교했을 때도 나쁘지 않다. 이거는 없네요. 그쵸? 투하 자본이 없어서 여기를 안 적어놨죠. 금융은 안 적어납니다. 왜냐면 계정이 많이 틀리기 때문에 적어놓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가격대에서는 뭐 사도 뭐 아무런 뭐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지금 가격대에서는 사도. 근데 항상 제가 그랬죠. 분할 매수, 가격 하락 분할 매수로 따라 들어가야 된다. 그냥 한 번에 다 사는 건 말이 안 된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거는 장기적으로 월봉을 보게 되면 그쵸? 전체적으로 이렇게 하락 추세죠. 보면은. 왜냐면 성장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성장하지 않으면 이러한 박스권 안에, 큰 박스권 안에 갇혀 있는 거고, 그 박스권 안에서도 이렇게 하락 추세를 그리고 있습니다. 그쵸? 고점은 계속 낮아지고, 저점은 낮아지지 않아요. 왜냐면 이 저점보다 낮아진 거는 너무나 싸기 때문에 매수 수요가 이렇게 들어와서 그런 겁니다. 이때 이렇게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가격대는
굉장히 싼 가격대라서 실패하지 않는 가격대다. 그러면 그 가격대가 한 이 정도 되겠죠. 3만원 정도? 3만원 정도 이하에서는 사도 무조건 사도 나쁘지 않다. 그쵸? 조금만 더 떨어지면 되겠네요. 3만원 이하 이렇게 적어놨는데. 그래서 어떤 기본적인 숫자로 간단하게 살펴본 분석에 의하면 정말 싼 가격이다. 지금 현재. 그쵸? 정말 싼 가격인데, 그렇지만 좀 더 싸게 사는 게 좋다. 그쵸? 좀 더 싸게 사는 게 좋다. 좀 더 싸게 사는 게 좋다. 그래서 3만원 이하, 뭐, 안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시장 분위기가 지금 좋지 않기 때문에 떨어질 가능성도 매우 높다. 그쵸? 그래서 저도 3만원 이하로 떨어지면 한번 매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우리 바이든 미국형이 어떻게 잘하고 있나 한번 볼까요? 선물 지수를. 다행히 상승하고 있네요. 다행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럼 내일 시장이 나쁘진 않겠네요. 그렇게. 시장이 너무 안 좋아요. 우리나라 시장은 정말 안 좋습니다. 정말 안 좋은 것 같아요. 시장이.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